대선이 헌정사상 최소표 차이로 치러지면서 국민통합이 새 정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불교계는 통합과 상생 실현과 전통문화 공약 이행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산불 피해 복구 기금 1,000만 원을 보수했습니다. 산불 구호를 위한 불교계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축총림 홍도사도 힘을 보탰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걷기순례 3년차 프로그램이 오늘 23일 대흥사에서의 평화발언 걷기순례로 시작됩니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로도 마련됩니다.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조계사와 봉의사 등 전국 사찰에서 7일 기도정질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추가제일 법회에서 마흠수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파송 군순법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한 군순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최소표 차이로 치러지면서 국민통합의 과제가 새 정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교계는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통합과 상생이란 과제 실현과 전통문화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BBS 불교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관람료를 대신할 정부와 지자체의 기금 지원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중요한 사찰들이 국립공원 이런 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출입하는 분들에게 사찰 입장료를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또 이제 불편을 주고 있고 그 때문에 또 불교가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관련 정책의 공약 이행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고 정권 말에 이르러서는 여당 의원의 입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징수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훼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초 28년 만에 열린 조계사 전국 승려대회는 대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져 온 눈 가리고 아웅식 정부 문화재 정책에 대응한 분노였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열어갈 새 정부에 불교계가 원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 이행. 전통 사찰에 부과된 부당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해소하는 등 현안 해결과 동시에 공공영역의 종교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처님이 사성계급에 차별이 없다고 했듯 종국적으로 이념과 진영, 지역, 종교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전체적으로 통합시키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반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큰 책임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차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문화 사회,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일에 져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맞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헌정사상 최소 격차의 대선 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사활을 건 선거운동이 국민을 극단으로 갈라놓으면서 정치권은 종교계와 함께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한반도 주변 열강의 대립과 감염병 위기 등을 맞닥뜨린 지금 국난 극복을 위해 옛 스님들이 호국 불교 정신을 되살리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공평무사한 정책과 화쟁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부를 윤 당선인에게 전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대선 투표일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합을 향한 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자며 분별 없이 어울리는 평화와 통합의 길을 열자고 밝히는 등 불교계는 한 목소리로 통합과 상생을 주문했습니다. 역대 가장 혼탁한 선거였다는 20대 대통령 선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새로운 정부가 대통합의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을 위한 복구기금 1,000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최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등 화재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복구를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이 되면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금을 후원하는 등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경북 울진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오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산불 피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번 동해안 산불로 사찰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대규모 이재민 발생 등으로 국민적 심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통도사 기금은 종단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됐으며 전달식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불교신문주간 오심 스님 등 중앙 종무기관 소임을 보고 있는 통도사 문중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을 잇는 세 번째 순례 만행 프로그램이 오늘 23일 대흥사 일대를 시작으로 4월 월정사, 5월 배경사에서 차례로 펼쳐집니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현안을 짚으며 상월결사 정신으로 평화를 일깨우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아홉스님의 극한 수행에서 비롯한 상월결사 정신이 올 상반기 상월결사 평화순례로 이어집니다. 앞선 대구 서울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이은 세 번째 행선입니다. 순례 주제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 분쟁 지역에 부처님 가르침인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차원에서 평화로 정했습니다. 2019년도 천막결사를 들어갈 때 저희들이 4대 결사를 정진중에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정진결사, 불교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세계 평화결사, 그 4대 결사 중에 평화결사에 속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3일 해남 대흥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 오대산 월정사, 5월은 장성 백양사에서 하루짜리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대흥사의 구곡구교, 월정사 선제길 같이 각 사찰마다 의미를 담은 순례길은 명상에 잠겨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봄을 알리는 가장 봄이 긴 그 코스라 그래서 장춘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게 되면 장춘로를 걸어서 부처님 9개의 다리를 건너서 삼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만 년이 지나도록 훼손되지 않는 우리 오대산 선제길은 선제 동자의 구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옛날에 오대산 옛길을 복원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순례를 희망하는 교구본사가 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당초 상월선언 해제 후 목적지였던 인도 만행결사는 내년에 추진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인도 현지 사정을 감안해 사전 답사를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도 순례는 내년 정도, 시기는 어느 뭐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23년도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게 특별한 또 이번 평화순례는 보건당국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순례와 달라진 점은 개인이 식사와 물품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불교 4대 명절에 속하는 출가 열반제일을 맞아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불자들은 스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은 출가제일인 어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부처님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의 생로병사와 불평등을 자각했기에 출가에 이르렀다고 설했습니다. 이어 가장으로서 혹은 주부로서 출가를 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부처님처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령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마음 닦는 것에 여러분들이 매진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일체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주인공이요, 마음이 바로 창조주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출가일을 통해서 깊이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봉은사 신도들도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서원 속에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을 마음속에 새기며 출가 열반제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출가는 익숙하고 즐거우며 편리한 것으로부터의 결별과 포기를 전제로 한다며 굳건한 신심으로 일주일간 정진해달라고 신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을 지낸 양양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이 총무원장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의 직전 총무부장을 역임한 금곡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금곡 스님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무부장 소임을 맡아 원력과 공심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조계종 서남사 정체성 확립과 삼보 보존에 힘쓴 윤형아 씨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국방부에 파송될 군승법사 규모가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법사 수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군승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6월 국방부에 파송될 군승 법사는 8명, 편성된 총 인원 1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개신교는 18명, 천주교는 14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군 법사만 해당됐던 특별 조항이 삭제된 것이 군 법사 파견 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힙니다.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는 종단의 스님은 독신이어야 하지만 군법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결혼을 인정한다는 종원 구조 2항을 없앴습니다. 근래 들어 출가자 감소 문제가 겹치면서 군법사 지원도 자연적으로 감소했다는 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설명입니다. 출가 수행자의 감소와 군승제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종립학교,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군승법사로 신청하는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천주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종교구 예산 확보도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계에 편성된 군법사 인원을 이웃 종교에 내줘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 종교에 비해 군승법사의 수급을 다 못 채우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종교구 사업이나 예산 등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 조직이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군불교 발전의 저해 요소로 보입니다. 그나마 포교사 등 민간인 성직자들의 적극적인 군포교 참여가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 군불교 현실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군종교구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만인 위원들이 아닌 실질적인 활성화를 통해 교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것이며 상임위원
의원들이 교구의 일원으로 적극 활동 토록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밝은 미래 불교를 그리기 위해선 군법사 수급에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군승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조계종단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군종교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고산대종사 열반 1주기를 앞두고 스님이 주석했던 쌍계 총림 쌍계사에 부도탑이 조성됐습니다. 부도탑에는 고산 스님이 생전 강조했던 5가지 선, 교, 계, 차, 범패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쌍계사 대웅전에서 고산 대종사의 사리유언법회가 보행됐습니다. 연에 모셔진 사리는 번을 든 상자들을 앞장 세우고 일주문 밖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사리를 봉안할 부도탑은 삼신산 응봉자락 도남 옆에 조성됐습니다. 부도탑 안에는 고산 대종사의 사리와 함께 생전에 사용했던 닭이 그리고 육조 단경 등 경전들이 봉안됐습니다. 사리 부도 혹은 사리 탑,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이제 사리 탑을 모셨고 그때부터 이제 타파 신앙이 되었듯이 부처님 사리는 그러한 신앙의 의미가 있고 조사 스님들의 사리는 우리가 추모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산 대종사의 부도탑은 높이 2m, 무게 5톤 규모로 살색과 회색,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 포천석으로 제작해 따뜻한 느낌을 나게 했습니다. 특히 부도탑은 쌍계 총림과 고산 대종사의 정신을 형상화했습니다. 부도에 세우는 정신은 쌍계사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과 교와 계와 차와 범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5 기단부부터 탑신까지 해서 모두 5단계로 만들었고요. 또한 탑신을 원형 기둥으로 표현해 화합을 근본으로 하는 불교 정신과 사부대중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원만하게 이렇게 승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화사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화사상을 표현하는데 아주 원만하게 다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표현을 해두는 게 좋겠다, 그런 주지 스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제가 형태를 만들어 봤습니다. 부도탑 조성을 원만히 향한 쌍계사는 오는 13일 고산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다례와 부도 제막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력으로는 3월 13일이 되고요. 음력으로는 2월 10하루가 저희 스님 입작하신 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주년에 맞춰서 지금 부도를 제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일날 이제 제막식하고 1주기 다례를 모시게 될 겁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불교상담개발원 현 원장 선업 스님이 제10대 원장에 연임됐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47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업 스님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사장 범해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은 그동안 불교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하니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불교 상담 심리사와 불교 명상 지도사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법과 포교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대중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행자들의 밥상, 사찰 음식에 대한 조리법과 정보를 국공립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국공립 도서관 589곳에 사찰 음식 도서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사업단이 기증한 도서는 한국 사찰 음식과 만화로 읽는 한국 사찰 음식 이야기 공양편 등 2종으로 사찰 음식의 역사와 정신, 문화에 관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특히 고수 겉절이와 사찰 비빔밥, 유미죽 등 예로부터 스님들이 즐겨 먹었던 사찰만의 조리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화책인 공양은 세계 최고의 요리 명문학교 학생이 마음으로 짓는 음식이 뭔지를 알기 위해 강원도 산골 절을 찾아가 사찰 음식을 배우는 내용이 담겨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마한문화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전북 완주 갈동 유적과 상운리 원상훈 고궁군을 오는 6월 말까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갈동 유적에서는 2003년 이후 이뤄진 발굴 조사를 통해 토광묘에서 청동검, 청동꺽창 거푸집, 잔무늬 거울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시청 유휴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 문화센터를 조성해 오는 15일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사랑 세종책 문화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휴공간을 책문화 생태계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 책문화센터는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 특성을 반영해 한글을 핵심 콘텐츠로 정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부산을 찾는 영화인들을 위한 전용 숙소가 다시 문을 엽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지난해 2월 문을 닫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숙소를 대신할 시네마하우스 부산인 아르피나를 해운대구 유스호스텔에 마련해 오는 17일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